네, 이게 지금 정가에 지금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라고 봐야 될 건데 누가 이걸 지금 작성을 하고 글을 만들고 올리고 했을까? 이게 지금 반전의 반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 그러죠. 줄여서 당원 게시판 단계 미스터리. 한동훈판 드루킹이라고 네.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장혜찬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장혜찬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한동훈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조직적으로 드루킹한 사건이라고 장혜찬 대표가 얘기하더라고 자신 있게. 그리고 자기 말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자기 고소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글 내용들이 제목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좀 수위가 높아요. 네, 원색적 비난인데 이제 막말과 쌍욕이 같이 이렇게 뒤섞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한동훈이란 이름을 빌려서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한동훈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고요. 처음에 국힘 의원들 내부에선 네. 뭐 지금 방금 우리 전파사 네. 김 사장께서 뭐 지적했듯이 저 내용을 보세요. 네. 수위가 상당히 높으니까 네. 아니 설마 저거 한동훈 네. 측에서 했겠어라고 네, 하는데 네. 점점 한동훈 대표의 태도도 그렇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네. 이게 점점 사실로 밝혀져 가니까 네. 그러니까 저것도 반대 글들은 거의 한동훈 대표 찬양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나 그 분들이 가족들이나 일가들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단계는 실명 인증이 안 되면 네. 그 게시판에 글을 못 올려요. 그 실명 인증이라고 하면 휴대폰으로 이제 번호를 그렇죠. 입력을 그렇죠.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데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온 가족이 다 동원됐잖아요. 네. 장인부터 시작해서 부인, 장인, 예. 부인, 장모, 장모, 모친, 친모. 모친, 네. 이제 딸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딸은 지금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예. 네, 아직 어린. 근데 딸도 텐데. 등장했다라고 하니까 예. 야 이거는 만약에 지금 그래서 수사를 한다라고 예. 하는데 영등포 경찰서가 증거보전 신청을 했죠. 됐습니다. 건들지 됐습니다. 말라고. 예, 예. 저거 수사로 까질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그때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보이게 지금 다 장치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저 서버라든가 저건 포렌식하면 다 있겠죠. 나오니까 네. 경찰이 일단 증거보전 요청을 해서 저거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상황이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벌어지면은 이 민주당이라든가 또 뭐 야당 쪽이든 다른 쪽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도 하고 할 텐데 뭐 문제 지적 야당 쪽에서 할 게 없어요. 지금 국힘 내부에서 지금 뭐 권력 투쟁 양상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잡아서 없애. 양쪽이 총질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특히 그 뭐 친윤이라고 치면 대통령파가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드러낼 심산으로 그 한동훈 대표를 지금 공세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데 버틸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친윤애들이 네. 이게 한동훈이가 안 할 확률은 0%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저격에 늘 앞장서시는 네. 대구의 홍 시장께서 홍 시장도 나섰습니다. 홍 시장이 나섰는데 홍 시장은 아예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라고 아예 네. 기정사실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네. 당사자만 네. 뭐라고 하자. 가족들이 문제가 있냐. 가족이 동원됐으니까 가족들까지 처벌하지 말자. 그냥 기정사실로 해놓고 네. 근데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게 대응을 또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팔을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특이한 게 네. 그 조금만 자기 딸이나 이런데 하면 바로바로 반응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엔 또 반응이 느리셔요. 왜 그러니까 더 그럴까요? 의심을 받는 것 같아요. 왜 반응을 안 할까요? 장혜찬이가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반응 안 하시는 거 보고 웃기는 제가 거 봤을 아니에요? 때는 네. 자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네. 막 180도 확 예, 많이 돌변했죠. 달라졌죠. 예. 네. 한때는 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해라. 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됐든 그다음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됐든 디올배 네. 수수 사건이 됐든 용산을 저격을 했잖아요. 네. 겨냥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 그 윤석열 편에 서서 네. 이제 그 이재명과
민주당 잡는데 선봉했어서 지금 그러니까요. 태도가 돌변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압박해서 점점 들어오죠. 그리고 그 한동훈 엑스파일이 저희가 이 얘기는 한 4주 5주 전 방송에서 아니 많이 한동훈 대표가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이번에 네, 1년 15일 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자기가 뭐 김건희 그거는 꼭 수사를 해야 된다. 어떤 네. 방법으로 자기가 네. 뭐 방법도 제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1년 나오고 집행유예 2년 나온 다음부터는 네. 제일 달라진 게 뭐냐면 그 남미 순방 갈 때 네. 거기 나가셨잖아요. 물론 나갈 수도 있겠지만 네. 거기서 여전히 그전 태도하고는 좀 윤석열 달라지는 대표는 거죠. 많은 태도 안 하고 뭐 눈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본인은 계속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모습이 화면에 다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거 보고 네. 참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수상한 게 네. 지금 이제 우리 김 예. 의원께서는 선고 나오고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네. 선고 전부터 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전부터도 그랬어요. 언제- 자,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이재명 재판을 생중계하자. 네. 그다음에 그때부터 선고 나오기 전부터 한동훈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네. 민주당에 저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의심하는 거는 이게 그 1심 판결에 대한 네네. 이 소스를 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아, 예.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아. 물론 뭐 판결문을 보면 뭐 의견이 양분돼요. 네네. 이거는 작정하고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그냥 유죄의 예단을 갖고 네. 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다 작심하고 이런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법리에 대해서 짚을 건 짚었다. 네. 그래서 별로 반론을 필 수 없을 정도로 네. 나중에 2심에서 무죄로 뒤집기는 어려울 정도로 법리 해석이 판결문에 들어가 예, 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문제가 사전에 그 국힘이나 용산 쪽에서 네. 이게 그렇지 않고서야 예를 들어서요. 네. 이게 무죄가 만약에 나왔을 때 네. 나온다라고 예상했을 때 생중계를 했다라면 극악무도한 검찰의 묻지마 기소 이게 이제 백일화에 무죄가 됐을 때에는 네. 오히려 용산하고 국민의힘하고 검찰 정권이 수세에 몰리는 건데 네네. 생중계하자라고 막 때를 썼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총질을 하기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 것이다. 네. 이 정보와 그 단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압박해서 들어올 것 같은 것.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그렇게 추정이죠. 보시는군요. 예. 한동훈의 엑스파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네, 네. 왜 서로 제가 그냥 샴쌍둥이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은 네. 샴쌍둥이기 때문에 네. 한 명은 술을 잘 먹고 한 명은 술을 안 먹는 그 차이지 둘은 쌍둥이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중요한 건 둘이 뭐냐면 갈랐을 수 없다. 한동훈이가 저렇게 그 다른 스탠스를 취한다고 해서 네, 네. 윤석열과 김건희가 과연 용서해줘가지고 옛날 시동생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아니 예.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예. 한동훈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노선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그것도 설탕이 못하니까 없어.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저 부족한 거죠. 네, 예. 지금 그 뭐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뭐 대권 라이벌이라고 하는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그 김민전 그 최고위원도 되게 심한 예. 얘기들 지금 하고 난리 났습니다. 김민전 씨도 뭐 친윤이잖아요. 뭐 예. 지금 국힘당 앞에서 그 집회하는 현장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그 입에다- 인신공격. 예, 인신공격을 하는데 이건 뭐 되게 좀 진짜 치졸한 공격 맞습니다.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대놓고 네, 당 대표를 피켓까지 보면 그 국민의힘 앞에 그 한동훈 대표를 비토하는 네. 그 시위 현장의 사진들을 보면요. 네. 정말 저희가 방송에서 그러니까요. 입에 담을 수 없을 그러니까요. 정도의 그 사실은 개인 신체 비하잖아요. 아니, 진짜 네. 비하도 그럼- 그렇고 이 같은 그래도 그 같은 당에 그 쌍둥이잖아요. 예, 예. 쌈쌍둥인데 이렇게까지 몸통을 같은 몸통인데 그 머리를 이렇게 그 마음에 안 드니까 윤 그만 그 공격하고 김건희 그만 공격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이제 이 주장이잖아요. 그 한동훈 대표는 예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그 이제 많이 패러디된 합성 사진이 돌곤 했죠. 네. 저도 그 컷은 여러 장 봤는데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뚜껑을 안 썼을 때 네. 어떤 모습일까 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사진을 봤는데 리얼하더만요. 근데 그거를 요번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예. 국힘 당사 앞에서 그 사진들도 사진이 여러 종류거든요. 네. 그 합성 사진을 들고 그다음에 피켓에도 뭐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표현 뭐 써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전파사의 저주라고 그러고 싶은데 저희가 너무 저주를 제일 했나요? 전파사에서 벌써 뭐 한 2달 전에 저희가 예고를 하면 그 정치인의 운명은 여지없이 들어맞아요. 근데 그 지금 그 한동훈 대표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스터리라고 표현을 한 게 그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이런 그 글들을 썼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한동훈 가족들이 다 뭐 변호사고 또 뭐 지금 바쁜 사람들인데 이런 그 저열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 대통령 부부를 뭐 개목줄이라든가 뭐 온갖 쌍욕을 다 써가면서 그러니까 했을 리는 없다고 김경수 봐요. 드루킹을 보면 아시잖아요. 네, 네. 김경수 드루킹도 김경수 씨가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선 네. 이제 뭐 그 부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그렇지도 있고.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뭐 합리적 의심으로 보자면은 이 개인 정보를 누군가에게 이제 주어가면서 한 의뢰해가지고 대표가? 해서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건 근데 한 대표가 저 모자라지 않는 한 근데 그것도 아니 좀 그거는 왜 자기 네. 그 가족들 네. 그 인증까지 해가면서 딸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니 그 무슨 말을 어떻게 쓸지 아니 우리 네. 김 사장님 같으면은 그 가족들 네. 그 인증까지 받으라고 밑에 비서진한테 있을 수 없죠. 시키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거는 한다라고 하면 그 당원 중에 네. 그냥 일반인들 많잖아요. 한동훈이 네. 추정하는 네. 세력.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위두훈이 뭐 그런 팬카페도 있고 아니 거기서 섭외해서 하면 되지. 네. 자발적으로 알아서들 또 할 것이고. 네. 아니 자기 부인, 장모, 장인, 딸 실명까지 다 그 인증시켜가면서 밑에 비서진한테 처음에 시킨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미스터리라는 네, 거죠, 이 사건이 저게. 발단이 그냥 진짜 됐을 때 아까 말대로 위드훈이한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예. 이해가 네. 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아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동훈이 직접 하지 처음에 않았으면 발단이 전역 의원 쪽에 누가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예. 보수 예, 유튜버 어느 매체 유튜버한테 이병준이라고 하는 이병준 TV에서 이 내용을 그랬죠. 이제 막 밝혔죠.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이제 막 이제 가리고 다운 받지 못하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제 자기네들도 모르니까 뭐라고 이렇게 응대를 못했겠죠. 그렇죠. 저기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 사건 명태균 사건 터졌을 때 응대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 싶었는지 내부 파악 중인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미 경찰은 이제 수사 의뢰가 들어오니까 수사를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막 뒤지고 있는데 뭘 어떻게 뒤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러니까 한 대표가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했으면 이건 좀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되게 이제 반응이 좀 미지근한 겁니다.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한동훈 대표는 피해요. 예, 피하고 일체 답변을 안 하고요. 네. 저거는 뭔가 지금 이제 수상한 구석이 많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뭐 진짜 그 조선 제일의 검이 제일의 혀로 이제 닉네임만 날리다가 뭐 하나 제대로 뭐 호박 덩어리 하나 제대로 못 베다가 네. 그냥 정치의 그 야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참 조선 제일의 애처가한테 당하는 겁니까? 아니 한때 한동훈 대표가 칼자를 쥐었다. 네. 이제 한동훈의 시간이 왔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한동훈의 시간은커녕 지금 뭐 친한 의원이네 뭐네 그래서 뭐 친한 의원이 동아일보가 친한파 의원이 21명이고 친윤이 26명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맞아요. 그거 그때 제가 그때 우리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친한은커녕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10명도 못 모은다. 이게 한동훈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마 그게 사실로 뭐 또 드러나면서 네. 한동훈 대표는 이제 여기에서 저는 운명이 다하지 않겠느냐. 자기를 임명했던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의 칼날까지 막 들이대려고 했었잖아요. 용산 압색 들어가고 네네. 그렇게까지 그 옆에서 다 봤잖아요. 네. 그러면 기술자죠. 기술자.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보스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바로 네. 옆에서 봤는데 네. 당신은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기회는 찬스다. 네. 그래서 힘을 실어줘도 이건 뭐 힘을 못 받네요. 조직이 없어서 그렇게. 별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명이 쫄보잖아요. 예. 아니 또 한때는 또 깐족이었죠. 네. 계속 이러니까 뭐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뭐 그 덕이 없게 생겼잖아요. 그래요. 그래도 또 한때는 또 아니 생긴 한 거 몇 달 가지고. 전까지만 아니 해도 그제 생각이 몇 있는데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잖아요. 네. 근데 각을 세웠다고요. 이거 네. 생각도 갑자기 처벌하는 바뀌니까 판사들이 너무 놀라는 나타나니까 거죠. 네. 이재명 대표도 인식과 기억을 저 징역 1년을 때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함부로 얘기도 못할 것 같아. 왜?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추정한다. 그러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과연 판사들이 처벌할 수 있을지. 저는 한동훈 대표 덕이 없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저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다라면 저는 궁금한 건 판사가 과연 어떻게 판결할지. 네.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렇다고 한 대표님 저 고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이번에 저 당원 게시판 글 파문 때문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친윤 한윤 간에 그렇겠죠. 예. 굉장히 깊어지고 내용들이 한동훈 대표가 직접 쓴 글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이게 하면서 그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열받을 만한 이야기들 뭐 글 뭐 이렇게 막 많이 지금 뭐 골라서 지금 700건 넘게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캡처하신 내용은 네. 상당히 얌전한 부분만 또 캡처를 그렇죠. 하셨네요. 네, 입에 네. 담지 못할 이걸 과연 정말 만약에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근이 됐든 네. 가족이 됐든 계속 복부터 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오탈자도 틀려요. 맞아요. 이거는 저 정도 한 가족이 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알바로 수준이죠. 예. 누군가가 알바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나중에 이게 진짜 밝혀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해요. 네, 이게.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하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전에 검찰 시절부터 네. 이제 부부 동반해서 뭐 시동생처럼 생각했으니까 김건희 씨가 진은정 또 검사하고 넷이서 식사 자리도 있고 그랬는데 진은정 검사도 서울대 나왔잖아요. 네. 변호사. 그리고 네, 네. 사법시험 패스해서 김앤장 변호사, 변호사고 또 아버지가 유명한 그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항상 조폐공사가 따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빠도 물론 성추행으로 형사처벌 받았지만 네. 오빠도 검사였고 그러니까 진흥정 집안은 굉장히 빵빵한 거예요. 네. 이쪽 법 쪽에서 그 아주 그 소위 얘기하면 그 로얄 패밀리라 불릴 정도로 네. 집안이 빵빵하잖아요. 네. 처가가. 네. 그런데 윤석열 당시 검사는 네. 아버지가 연대 교수인 게 전부잖아요. 검찰 쪽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모는 지금 나중에 밝혀졌지만 저 강릉에서 남녀 호랑개교 모시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집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자 한동훈 대표, 진흥정 검사, 윤석열 네. 전부 서울대 출신의 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인데 진은정 검사는 미국 로스쿨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 저 누구죠? 그 김건희 씨는 지금 이제 뭐 논문이 표절이네 어쩌네 네. 뭐 이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 거기서부터 약간 콤플렉스를 느끼긴 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나경원 의원하고도 안 좋다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기억나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네. 그 장관 부인들이 그 적십자사에서 네. 김장 뭐 이렇게 네, 했어요. 네, 네, 그때 유명했죠, 예. 진은정 그 변호사 네. 한동훈 대표의 부인 사진이 올라왔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저 사진 올라왔다가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김건희 여사가 화를 많이 냈을 것이다. 감히 뭐 대통령 부인도 아닌데 감히 무슨 뭐 장관 그렇게 부인이 추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거 그 까십거리로 사진에 많이 민감한 김 여사께서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능정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부인을 아주 주인공으로 크로즈업해서 네. 사진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어우 저 사진 또 상당한 미인이라 그때 화제가 됐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아마 컴플렉스의 발로다. 네네. 뭐 그렇게 해서 아마 뭐 부인들 간의 그 사이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라이벌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우리 채팅창에 신지호님께서 우연히 접한 제일 전파사 최고의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서 많은 구독자 오셔서 좋은 방송 공감합니다. 공감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응원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몰라서 저희 방송을 못 보신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그게 있던데 요새는 좋댔다고 좋아요, 댓글 다음 영상 알림 좋댔다고 좋댔다고였죠. 좋댔다고. 그 전에 우리 김다솜 앵커 있을 때는 좋댔구알. 지금은 좋댔다구.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어감이 좀 거시기합니다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한지 저희가 한 2달 됐나요? 2달은 넘었습니다. 2달 넘었나요? 첫 방송이 8월 30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12회째입니다. 12회 이제 3개월로 3개월 들어가는데 정도. 네. 지금 최근 들어서 구독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저희가 또 프로모션으로 재밌는 방송을 또 네. 해드릴 거니까요. 좋아요, 구독 열심히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멤버십 엑스파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라이브를 매주 화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따로 녹화를 잡습니다. 녹화를 한 30-40분짜리 녹화를 하는데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좀 더 깊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좀 더 노골적으로 취재 현장에서 받은 많은 정보들을 함께 멤버십 회원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월 4,990원의 그 취재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한 주간 동안의 정보들을 다양하게 모아서 진행하고 있는 멤버십 엑스파일 많은 구독 또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 저희 제일전파사의 차별점을 이제 홍보해 드린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유튜브를 위한 유튜버는 아니고요. 다 현직에서 현직 언론인으로 생생하게 활동하고 있는 네. 현직 언론인들이 모여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마침 그 기사로 다루지 못하는 것들 네. 저희가 모여서 네. 방담처럼 네. 그렇게 해서 정보도 알려드리는 그게 저희 제일 전파사의 좀 특징이다. 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 피플의 뉴스 두 번째 코너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 홍준표 사진이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2분간만 좀 하자면 아까 초반에 잠깐 이야기 나오긴 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한동훈에 대한 비방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이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굉장히 싫어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 같은데. 엄청 싫어해요. 대체 왜 소재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죠. 라이벌이라서 대권 라이벌로 생각하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네. 한동훈이 미우면 네. 홍 시장 불러갖고 네. 홍 네, 시장 맞아요. 스피커를 통해서 한동훈이 저격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하루에 서너 번씩 막 한동훈이 저격한 적도 있었죠. 맞아요. 근데 홍 시장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인정하는데 네. 한동훈이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윤석열까지 나는 인정하는데. 가만히 보면 홍 시장도 네. 저 사람도 대통령 하고 싶은 병이 걸렸구나.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네. 명태균 게이트 얘기하지만 네네. 아니 자기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예. 지금 이거를 수사하면 저는 밝혀질 거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배알도 없어. 정말 제가 만약에 홍준표 시장의 지금 그 상황이라면 네. 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그 자리에 지금 자기가 가 있어야 되는데 명태균만 아니었더라면. 그렇죠. 근데 지금 오히려 저 윤석열 대통령 편에 딱 납싹 달라붙어 갖고 그러니까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얘기가 노련한 게 저리 나오네. 아니라 구린 정치인이죠. 근데 저런 구태 정치인은 저는 이제 한동훈을 항상 없어져야 된다. 욕하면서 항상 그 끼어 넣는 게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같은 거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용병 정치의 눈먼 이 당 이제 바꿔야 할 때 사실은 용병이라면 그 윤석열이 그 거대 용병이잖아요. 그렇죠. 용병으로 들어온 거죠. 한동훈이랑 같은 세트로 들어온 용병인데 이제 용병 정치 그만하자라고 하는 게 한동훈을 까면서도 그 사실 그 윤석열에 대한 그런 자기 본심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자꾸 그런 얘기가 뭐 하는 예우가 뭐냐면 자기는 한나라당부터 계속 지금까지 한 당을 쭉 달려왔다라는 거, 30년 네. 한 당을 달려왔다는 네, 걸 네. 그 내세우기 위해서 자꾸 그런 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후보 경선 시절에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국힘 후보 경선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했잖아요.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지. 그다음에 조국 수사 네. 이거 난도질 네. 어떻게 저렇게 부인까지 다 죽여가면서 네. 가족 멸문지화할 네. 수 있느냐 그래갖고 저는 그때 네. 제가 정말 개인 SNS에서 나 세상 살다 내가 홍준표의 페이스북을 링크할 네. 줄 몰랐다. 네. 왜? 그 윤석열 그 검찰을 그러니까 네. 그 후보를 그 저격하면서 네. 조국 수사 해도 너무했다라고 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후보 경선에서 그때 그 11만 표가 미스테리다. 그 미스테리. 여론조사 네. 전문가들이 전부 얘기했잖아요. 네. 그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겼는데 네. 어떻게 당심에서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느냐. 그게 11만 표인데 그때 신천지 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그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나도 알고 있었다. 저게 생생하게 박제해놨는데요.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딱 기회를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당원 게시판 이 사태에 예,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계속 공세를 가져가면서 본인이 이 국힘의 보수 진영의 적자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우위를 내세우면서 점하려고 하겠죠. 네네. 예. 뭐 오세훈도 지금 뭐 지금 새불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오세훈은 그 명태균 변호사였다고 오늘 그 사퇴한 김서연 변호사가 명태균의 이제 카톡을 다 본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네. 바로 다음에 예,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예.